스토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삶과 왜 그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와 그런 것들이 저는 그 단순한 그 운동법의 책을 뛰어넘는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독자한테 좀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허리 디스크가 계속 반복되고 또 위염도 생겨서 건강하지 않을까? 내가 좋아했던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후회도 되고 미련도 되게 많이 남은 상태에서 회사 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이게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딱 각자 사무실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 할 것 같은데. 40대 평범한 아줌마가 몸짱교회에 출전하면서 정말 그동안 제가 결심한 했지 해내지 못했던 노하우를 공개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뱃살 빼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배에 힘을 꽉 주무시고 앉아있는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뭐 사실 몇 부가 팔릴지 이런 거는 사실 없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달 말에 이제 책이 나올 테고요. 나오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는 아직 비포 선라이즈가 대한민국 청춘들 가슴에 불을 지르기 전인, 말하자면 비포 선라이즈 시대였지만, 그래도 유레일 패스를 끊어 한 달간의 긴 여행을 떠나는 28의 청춘이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는 없었다. 비엔나 역에 그녀가 있었다. 어디로 가요 외롭고 지친 그대의 낯선 곳에 그대를 본 순간 난 말고 이룬네. 사랑이 손짓하는 곳으로 가야죠. 밤늦은 기차역에서 그대를 다시 만난 건 우리가 운명이란 절로 위에 함께 있다는 건. 뜨거운 태양 반짝이는 짙은 해변을 걸어요. 별이 뜨면 어깨 밤을 봐요. 정해진 곳이 없어도 좋아요.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머나먼 길.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화 속의 그들은 어쨌든 다시 만나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현실이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세월이 흐른 지금은 우리가 남남이 되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모른다네. 우리의 젊음이 머물던 그곳은 아직도 빛날까. 영광한 나를 데려다주네. 어쩌면 우리가 갈 수도 있었어. 또 다른 길이 어느 끝장에 모여있네. 어쩌면 우리가 갈 수도 있었어. 또 다른 길이 어느 끝장에 모여있네. 고맙습니다.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책을 낸 작가만의 이런 두 콘서트가 아니라 어떤 책을 낼 계획의 주인공인가를 프로그램에 모셔서 많은 출판사들에게 영상 편집본을 보내드려서 이 책을 낼 의향들이 좀 있으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그 작가의 좋은 책을 내도록 결인하는데 그런 어떤 한 일부분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입니다. 박연주 작가,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고 있는 박연주입니다. 온북TV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아시아나항공 스튜어디스로 입사해서 7년 정도 비행을 했고 지금은 통제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까지 내시게 됐는지 그리고 책에 담기는 주요 내용은 어떤 건지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 주시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만 보면 설레었습니다. 제 꿈은 스튜어디스였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스스로 제 날개를 꺾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회사 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 그렇게 제 자신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건강은 제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승무원을 못하게 됐던 이유가 만성위염과 허리 디스크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뱃살의 내장 지방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서 제 정도 뱃살은 누구나에게나 있는 거고 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뱃살이 있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뱃살이 결국은 제 꿈을 접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뱃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려고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담긴 뭐 그런 책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책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늘 연초 목표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강이라는 것이 항상 막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건강해지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건강해지겠다는 목적으로 뱃살을 빼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그 지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어디스. 그 스튜어디스 되기 어렵죠? 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스튜어디스입니까? 네. 스튜어디스가 되면 정말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겠죠. 경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튜어디스가 되면 멋진 유니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그래요? 멋진 유니폼에 걸맞는 표정, 자세, 말투 등 강도 높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외국어는 기본이고 네. 테이블 매너라든지 그렇겠어요. 네, 글로벌 에티켓이라든지 네,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어디스가 되면 공짜로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예, 최고죠. 근무를 하면서 맛있는 기내식도 드실 수 있고 또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와 특히 맛있는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튜어디스 되고 싶은 분들 또 꽤 있을 텐데 경쟁률도 세일 텐데 들어가실 때 경쟁률은 얼마였고 이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IMF 시대 때
졸업을 해서 경쟁률이 어마했다고 들었고요. 수백 대 1은 됐다고 어허. 했는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던 그 스튜어디스라는 그 직업을 제가 건강관리를 정말 소홀히 한 탓에 만성위염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그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평상시 지상에서 보던 그 스튜어디스들과 안에서 참 중노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정말 힘들겠다 이러는데 대부분의 스튜어디스들 우선 이제 오늘 우리 저 박연주 과장님의 경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듣기로 네. 하고 다른 분들의 그 스튜어디스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들이 우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불규칙한 스케줄 때문에 특히 장거리 비행 때는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밤을 새면서 졸음을 참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동료들도 아마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차 적응을 해야 하고요. 또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하기 때문에 가볍게는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겠어요. 네, 저처럼 위험이 생기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스튜어디스 생활을 어느 정도 그동안에 탄 비행거리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쯤 될까? 지구를 몇 바퀴나 도셨을까? 뭐 간단하게 재미삼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7년 정도 비행을 했고요. 거의 7,000시간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와, 네,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시간만 7,000시간입니다. 참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날 건강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뒤로 하고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네. 그게 추락인가요? 추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유니폼을 반납하면서 며칠이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아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사이에 어떻게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건강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비행기를 보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건강 관리를 해오신 그 특별한 자기만의 비결.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책에도 이제 녹아 있는 걸 텐데 그냥 건강 관리만 잘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회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말이죠. 설명할 도구가 좀 준비된 모양이죠? 네, 어떤 운동법 같은 것도 준비를 해오신 것 같고 말이죠. 자기 건강 관리한 성공법만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 잠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음식 기행을 했다고 할 정도로 미식가였고 대식가였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20대부터 뱃살이 있었습니다. 살짝 가리기만 하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늘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 뱃살은 누구나 있는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해변가에서도 저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초 목표는 항상 뱃살 빼기였고 언젠가 식스팩 한번 가져보기는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랜디 포시는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를 합니다. 왜 강의를 하세요? 라는 질문에 제가 만약 화가라면 제 자녀에게 그림을 남길 것이고 음악가라면 작곡을 했을 겁니다. 저는 강의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자녀들이 자라서 제 강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에게 항상 언제나 건강한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를 닮아서 언제까지나 날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시면서 살이 찌시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신 저희 엄마를 보면서 언젠가 제 딸이 또 나를 그렇게 쳐다볼까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건강해지겠다고 결심을 하고 식단 조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입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었었습니다. 음식을 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3개월 동안 식단 조절을 했고, 그리고 복근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제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뱃살을 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뱃살을 뺐고, 뱃살이 빠지고 나니 희미하게 복근이 보였고, 복근 운동을 하니 그 복근이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당당히 3등을 하면서 지금은 서울시 보디빌더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몸소 경험했던 많은 정보들을 제 딸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제가 물론 제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제 첫 번째 꿈인 스튜어디스는 못하게 됐지만 또 새로운 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제 책이 출간되는데요. 또 새로운 작가로서의 꿈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됐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는 건강을 가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 딸이 벌써 노래가 나오니까 올라오고 있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그런데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가능했었던 짧은 시간 안에 네. 특이한 박연주 씨만의 어떤 그 체질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건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 다 저렇게 가능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정말 날씬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살이 찌게 되면서 저도 불안이 됐습니다. 저는 엄마 닮아서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렇게 뱃살을 관리하지 않다가는 언젠가 또 저렇게 순식간에 네. 그렇게 되겠다는 그런 불안함이 정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요? 보통 저런 식으로 석 달 만에 네네. 저런 식으로 그 자기 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저 박연주 씨만의 잘 타고난 어떤 그 물려주신 체질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사회자님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비키니 한번 입고 싶어서 뱃살을 빼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번에 제대로 찾았고요. 그리고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또 육아를 하면서 정말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했다면 여기 계신 누구라도 또 사회자님도 쉽게 할 수 있는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법입니까?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운동할 때 힘드니까 정말 더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할 때는 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저 시청자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네. 네,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이 뱃살이 있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만 했었습니다. 그래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타기가 연상되실 텐데요. 저 또한 당연히 운동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주일에 3번씩 러닝머신은 1시간 이상 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뱃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었고요. 식단 조절을 할 때는 단순히 굶거나 양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끼 하다가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요요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 방법은 제 체질에 맞는 음식만 먹고요. 그리고 뱃살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을 때쯤 집중적으로 복근 운동을 하는 결과입니다. 자, 복근 운동이라면 또 그것만의 어떤 자기만의 방식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효용성이 있을까요? 네, 그전에는 잇몸 일으키기만 생각을 해서 그것만 했는데 그 운동이 오히려 허리에는 안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허리를 다치지 않고 또 집중적으로 복근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운동만 몰입해서 했습니다. 네. 네. 뭐 좀 화면으로 준비 네, 해주신 게 네, 있으시죠? 네. 잠깐 좀 보시죠. 네. 모델도 우리 박윤주 과장님이신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스쿼트라는 운동인데요. 누구나 다 운동을 하시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 방송에도 스쿼트 운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릎을 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면서 하셔야 되고요.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으로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의 비결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와 놀면서 틈틈이 스쿼트라는 운동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한 운동들을 모두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자, 이 집에서 수고하신 박수 한번 더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 조절을 하거나 저런 그 운동법에 대한 부분들을 터득하신 거에는 본인 스스로 뭐 터득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변에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허리 디스크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비행 근무를 못하게 될 때 결국 제가 수술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수술 날짜가 남아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허리가 아픈데 그 침을 맞는다고 해서 허리가 나을 거라는 왠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건강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주 정도 침 치료를 하고 나서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허리 디스크가 많이 호전이 됐는데요. 그때
한의원 원장님께 이번 식단 조절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실 예전에는 뭐든지 잘 먹어야지 성격도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가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 저렇게까지 가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귀찮은 점도 있었는데 3개월 정도 정말 제 체질에 맞는 음식만 먹다 보니 정말 몸이 느낄 정도로 많이 건강이 좋아졌고 또 결과가 좋아서 저는 지금도 제가 제 몸에 맞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좀 알기로 그 한의원 원장님하고 집이 같은 집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네.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 한의원 원장님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위염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저보고 계속 뱃살을 빼라고 하길래 저는 사실 음식을 제한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 그리고 저 정도면 왜 음식을 제한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수없이 많은 그 뱃살을 빼야 된다는 얘기는 귀로 흘려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1년마다 정기 신체 검사를 하는데요. 늘 고지혈증, 단백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경고를 받고 있었고 재검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실천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말 결심이 서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새해 이렇게 정초 이럴 때 아마 그런 결심들을 많이 갖게 되겠죠. 네. 자, 피트니스 때문에 나갔던 얘기 좀 계속 한번 이어가 보죠. 아니 그래서 건강이 이제 좋아지시고 그랬으면 본인이 얻을 건 다 얻은 셈인데. 자, 어떤 부분이 그런 또 도전까지 다그쳤을까 궁금한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늘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 식대로 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식으로 혼자 운동도 했고 또 혼자 식단 조절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서도 제가 뱃살을 뺀다고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가 않았습니다. 또 저러다 말겠지. 며칠 네. 하다가 또 말겠지. 예. 네, 그랬는데 건강이 안 좋은 저희 어머니와 딸아이가 계속 오버랩 되면서 정말 제 스스로 해야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제가 복근이 보인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도 무슨 복근이 어디서 보이겠냐면서 그랬는데 정말 제가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남편이 너무 놀라서 확인을 하러 왔더라고요. 맞는지. 네, 또 제 딸아이는 얼마 전에 그 한자로 배운 그 왕자를 예. 제 배에 그리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못 믿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루고 보니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데는 정말 최적의 루트가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제 혼자 방식으로 계속 그 언저리에만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회까지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대회는 권위 있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동네 어디죠? 그냥 골목에서 있는 대회인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대회였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제가 보디빌더들이 입는 그 수영복 같은 그 난감한 옷을 입기에도 사실 조금 다른 근육은 많이 준비를 못했고 복근만 만들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사실 말을 안 했었습니다.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정보가 정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진들은 있지만 올해 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고 몸짱 대회라고 검색을 했는데 책에 한 권도 검색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몸짱 대회를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제대로 안내 지침서처럼 이렇게 부록으로 실기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떤 대회셨나요? 그 나가셨던 대회가? 네, 그 보디빌더 대회는
서울시 생활협회나 보디빌더 대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집을 할 때 그 보통 카페에서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이 쉽지가 않았었고요. 제가 출전한 대회는 서울시 보디빌더 연합회 주최로 한 큰 대회였고요. 그리고 상장이 서울시장 상장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대회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소속도 없이 나가셨던 네네, 거죠? 네네. 무슨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도 있어 보이고 또 처음 보는 얼굴이라 참가한 선수들과 심사위원들도 제가 어디 소속인지 꽤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실제로 소속이 어딘지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한의원 소속. 네, 회사 일찍 출근해서 산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고요. 또 퇴근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딸아이랑 놀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따로 소속은 없었습니다. 제가 소속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고 몇 년을 준비해서 대회에 참여했냐는 질문에 2개월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제 배까지 눌러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딸아이가 옆에 있었으면 진짜 2개월이라고 대답을 해줬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오해를 못 풀어드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그 같이 그동안 근무했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그 직원들의 반응이 우선 궁금한데요. 이런 그 변모한 박연주 씨에 대한 네. 주변 동료들의 반응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포토샵으로 이렇게 얼굴만 따로 편집한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죠. 그때부터 제가 점심 때 오늘 점심은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 그렇게 미뤘던 게 벌써 한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한 일이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저 남편분의 반응 같은 것들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그 대회를 나가겠다 이런 거 지지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그만하지 좀 이런 편이신가요? 제가 그 대회에 나왔던 선수들이랑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고 정말 질투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혹시 본인의 이런 경험담을 듣고 동료 승무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분이 이런 한번 그 실천을 좀 해서 나도 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20대 때는 정말 건강을 생각 못하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또 30대 또한 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입사를 했을 때 이렇게 건강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하늘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후배들에게는 많이 건강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그로 승무원 이시고요. 네네. 이 자리로 잠깐 모셔도 되나요? 네네.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선배님하고 비슷한 사유로 건강에 좀 좋지 않아서 지상 근무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 근무를 하면서 선배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좋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박연주 씨가 이렇게 그 어드바이스 가운데를 한번 실행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선배님하고 여러 번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냥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보신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2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사실 비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개인 이런 트레이너를 통해서 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꾸준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식단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선배님한테 좋은 정보를 얻고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트니스 대회도 물론 나가시고 아직 계획은 없지만 선배님의 책을 읽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저도 3개월 후에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
자,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또 올해 뭐 산에서 자주 만나시긴 하겠지만, 네. 자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저 또 후배께 조언 한 말씀 또 보태주실 거 있으면 한 말씀 좀 보태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준비할 때요. 제가 이제 후회되는 점이 뱃살을 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정말 건강해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요. 조금 이제 건강 관리를 한 다음에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도 둘째는 정말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회사 얘기 조금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독서 동아리에서도 활동하시고 또 그 독서 동아리가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해야지 네.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회사에서는 주로 어떤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거 소개 좀 해주시죠. 아시아나항공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저 또한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로서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리디아고와 함께 저희 지용이랑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그 좋은 긍정의 에너지가 또 제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찾는데 좋은 시너지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그 독서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있고요. 그 마지막 강의란 책도 최근에 독서 동아리에서 읽었던 책이고요. 이런 좋은 에너지들이 또 제가 하고 있는 글을 쓰는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또 우리 삶에도 좋은 에너지로 그 기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 자극들이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 회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건강을 해야지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내 헬스장도 있고요. 그래서 또 많은 도움을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회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앞으로 승무원이 되셔야 되겠다고 오신 분 한 분 계시다 그랬죠. 이 먼 길까지 또 그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나도 꼭 승무원이 돼서 하늘을 알고 싶다 이런 우리 저 분께서는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대화하고 질문할 것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와 주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올라와 주시죠. 자, 우리 시청자들께도 이렇게 생생한 승무원이 되려면은 어떻게 내가 승무원이 직업 안내까지 오늘 이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승무원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에 하반기 때 지원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번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이 이런 공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토요일 시간을 이렇게 내주실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라면 아마 다음번 시험 면접을 볼 때 아마 그 심사위원 저희 면접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알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또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필라테스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복근을 이제 만드신 것처럼은 운동 아직 많이 하진 못했어요. 식단을 조절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운동만 하고 먹는 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식단에 있어서 조언하실 게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한 식단은 식단 조절이라는 의미는 네. 굶는다거나 먹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한 식단 조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체질에 맞는 음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해로운 음식들, 그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 해로운 음식을 제외하고 또 이로운 음식들 중에 특히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면 크게는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알러지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 몸이 이롭지 않은 음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그 체질을 보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방법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섬유소가 많은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끼 식사 전에 항상 채소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먼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만감으로 인해서 다음에 먹는 음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식단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어드바이스를 만들면 반드시 한의사하고 결혼을 하시는 그렇죠, 여러분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혹시 방송 끝나고 또 친구들하고 인사 많이 해주신 친구들 대화들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목TV는 금년도부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를 발굴해서 출판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매칭해서 우리 이 출판 문항을 좀 타개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2016년 말에서 첫 순서로 조만간에 이제 책을 이렇게 펴내게 될 박연주 아시아나항공 과장님 모셨었는데요. 자, 끝으로 마무리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받으니까 많이 아쉽고요. 늘 제게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들, 오늘 남편은 오지 못했는데요.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힘들게 오신 저희 친정어머니, 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연초 목표가 뱃살 빼기였고 건강해지고 또 식스팩 한번 가져보기가 소원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루면서 올해는 이 소원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에 좀 많은 정보를 담아서 다시 만나 뵙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배에 왕자 새기시는 진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북TV 작가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박연주 과장님의 책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90일간의 뱃살 빼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하신 분이 한의학 박사 현진호 원장님이십니다. 저희 책의 닥터스 어드바이스라는 코너에 상당한 비중으로 의학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일일이 살펴봐 주셨고, 따라서 그 정보는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식동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료하고 음식은 사실 그 근본이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척박문도나 식단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 박 과장님과 관련돼서는 박 과장님이 기운 자체가 조금 위로 뻗는 양체질이 있으셔서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사람 몸은 어느 정도 적응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적당한 벡터의 음식들 하고 약간 반대되는 벡터의 음식들을 많이 권해드렸고,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은 좀 약간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먹고 싶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면은 먹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체질을 구별을 해서 체질과 관련돼서 나는 이런 성향이 있으면은 음식은 약간 반대적인 성향이 있는 음식을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성향에 있는 벡터하고 다른 음식의 어떤 벡터가 사실은 완전히 일치하거나 완전히 반대인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나는 이런 쪽에 이제 성향과 벡터가 있으니까는 약간 이런 쪽의 성향과 그런 벡터의 음식들을 좀 먹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체질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음식도 어느 정도 그런 성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맞추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제 34종의 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음양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생수탕, 그러니까 생으로도 끓여서도 이렇게 먹게 그것을 섞은 그런 이제 탕의 개념인데, 딱 처방 내용이 더운 물하고 찬 물입니다. 더운 물을 먼저 받고, 뭐 정수기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 물을 받고 찬물을 받았을 때 더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물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물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 마셨을 때는 우리가 흔히 물에 의한 효과 이상의 몸을 순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약으로 해결하기 전에 34종의 물이면 그만큼 물로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안 됐을 때 이제 약을 썼던 그런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양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합성 물질보다는 천연 물질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자연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물질들이 이제 반응하는 양식과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반응을 해주고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처럼 마른 비만에 속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식단과 운동과 그리고 왜 이제 그 마른 비만이 생기는지 또는 뱃살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체중 감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동과 식단에 관련돼서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분들에도 내 몸의 건강에 대한 상식을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꿈꾸었고 이루었던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을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현재 그 스튜어디스직을 하고 계시는 저희 동료와 선 후배들에게 쭉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제가 직접 체험해서 체득하고 정확한 정보로 담은 책들을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건강 때문에 스튜어디스를 못하게 된다거나 건강 때문에 원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우리 엄마와 함께 고양이 자세, 슈퍼맨 자세 하는 것이 가장 재밌어요. 우리 엄마는 뱃살 빼기 대회에서 3등을 하고 상금을 받고 메달도 받고 트로피도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책 읽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포라이프와 한아름 한의원이 함께한 2016 저자 발굴 프로젝트 시즌 1 프로그램입니다.